여기는 지금 브라이튼 한남이라고 이제 오피스텔이랑 그 공동주택을 합쳐서 이제 총 142세대가 들어오는 단지예요. 일단 서두부터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이 최근에 이런 강남권의 하이엔드 오피스텔, 뭐 하이엔드 주거 상품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들이 소형 면적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100억이 넘는 대형 아니면은 그냥 소형 면적 이런 게 많았었다 보니까 이것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인식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주력이 이제 20평대랑 30평대고 이제 공동주택은 30평대가 주력이고 가장 넓은 게 한 43평 정도 되고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여기가 이제 가장 큰 세대라고 보면 돼요. 43평. 그리고 오피스텔도 그런 원베드룸 형태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방이 2개고 20평이 넘는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지하 6층까지 자주식 주차장 돼 있고 지하 7층, 8층이 이제 기계식으로 돼 있는 이런 단지예요. 근데 또 특징이 이런 하이엔드 주거 단지들이 이제 입주가 좀 몰리다 보니까 그 임대 시장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의 일환으로 여기 사업 주체가 2년 동안 그 발레 파킹을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을 한다고 시행사에서. 이런 것들이 최근에 하이엔드 어쩌고 하는 이런 단지들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들과 약간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층부터 16층까지가 이제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30평대, 40평대. 13층부터 그 아래 다 오피스텔이라고 보면 돼요. 오피스텔이 121개고 공동주택이 21세대 이렇게 돼 있어서 총 142세대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이제 남향으로 한강뷰가 보이는 그 공동주택 최고층 세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집을 한번 좀 둘러볼 건데 이게 실면적이 40평이 넘다 보니까 설명하려면 좀 걸릴 수 있는데 지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40평대 아파트를 떠올리면 안 돼요. 지금 이 느낌을 한 번에 담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노출되는 각이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사람의 시야로 볼 때는 한눈에 들어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쫙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로 돼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LDK 일렬 배치는 안 나오지만 여기에 키친이 들어가 있고 여기 다이닝 공간이 있고 구분된 느낌으로 거실이 떨어져 있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노출되는 각은 어쨌든 이게 지금 코너 면에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넓다. 근데 브라이트 한남의 이런 좀 건물 자체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면 이 코너면만 이런 거고 다른 세대들은 다 한 면만 노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애초에 건물 자체를 외관을 이렇게 뽑았어요. 이런 식으로 삐뚤빼뚤 그렇다 보니까 이 완전 코너 로열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두 개의 면이 노출되는 개방감을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코너의 느낌을 거의 모든 세대한테 줬습니다. 근데 이 로열은 그럼 뭐가 다르냐? 여기까지 그냥 다 뚫려 있다는 것만 다른 거고 다른 일반 세대를 가도 이 면에 이렇게 두 개의 면이 노출돼서 개방감이 좀 극대화되는 이 포인트를 살려놨어요. 그거를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엔빌리지 쪽 방향에 남동쪽 세대라고 보면 되고 코너 로열이 이제 두 개가 있지 않을 겁니까? 남서쪽에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한남 뉴타운 그런 이제 낮은 빌라들이 보이는 뭐 그런 갬성의 뷰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선호도가 의외로 이제 다양하다고 여기 관계자분들은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지금 한남대로 큰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 확실히 저 남서쪽 세대를 가게 되면은 확실히 조용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창이 좋아서 잘 닫혀 있어서 아주 큰 소음은 없지만 저기는 이제 착 조용한 이런 느낌이 나서 의외로 선호도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관계자분들은 지금 체감을 하고 계신데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그런 가시성, 뻥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탁 트여 있는 느낌이 조금 더 나서 여기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선호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이튼 한남 좀 대표적인 세대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입주를 이제 갓 시작을 했고 아직 여기를 다 포장을 뜯지 않아가지고 가전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 넘어가고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간에 그냥 떡하니 이렇게 싱크대가 크게 있는 이런 컨셉이라 거의 디자인의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 이제 주방에 딸려있는 그런 수납장이나 이런 거 놓을 수 있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크게 있어서 여기에 뭐 이렇게 빼놓을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과감하게 싱크대를 넓게 빼놓고 이런 좀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배치를 잘 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탁기 건조기가 있고 수납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쭉쭉 가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 게 동선이 이게 순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쓰기에는 제가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주방에서 여기 방으로 오기도 좋고 뭐 거실에서 입구로 가기도 좋고 해서 좋은데 한눈에 잘 안 들어올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인데 이제 방으로 와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 남향 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냥 가장 작은 방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 이 모습이 저희가 입구를 들어오자마자의 바로 모습이고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오른쪽을 꺾으면 방금 봤던 그 서브 방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좀 게스트 화장실처럼 쓸 법한 그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들어오면은
방금 여기서 오른쪽을 꺾으면 아까 저희가 봤던 거실 공간이 나오는 거고요.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이제 메인 마스터룸 공간입니다. 메인 마스터룸 공간이 좀 많이 크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방이 2개로 돼 있는데 거실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마스터 존을 꾸며놨어요. 여기가 이제 방이고 이 안에 또 뭐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 것 같죠? 방이 딸려 있어. 그래서 옷이 많은 분들은 여기를 드레스룸의 연장선으로 쓰겠죠. 완전히 그냥 1인 가구 0LH 타겟의 집이라고 보면 돼요. 그 전에도 브라이트 한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어떨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할 때 한남동을 가는 수요는 애초에 좀 조용하고 한남동이 주는 그 이미지 가볍지 않으면서 또 전통 부자들도 있지만 영일리치도 있고 뭐 여러 동네다 보니까 청담동 성수동이랑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데에 있는 이제 아주 크고 막 100억 넘는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그냥 뭐 30억 50억 이런 좀 고급 주거를 지향하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선택지가 잘 없었던 거예요. 한남동 26평이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여기는 그냥 뭐 38평, 43평 이런 이제 공동주택이 21개가 있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먼저 좀 주목을 받고 그런 영향으로 이제 오피스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러다가 또 바로 옆에 이제 몬트레 한남이라고 몇 달 전에 먼저 입주를 시작한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 단지가 있단 말입니다. 걔한테 이제 전반적인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얘가 어쨌든 줄 것 같다. 근데 그 출발점이 여기 브라이트 한남의 공동주택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도 아까 관계자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 여기 공동주택을 많이 보고 싶어 한대요. 한남동에 살고 싶은데 적당한 면적에 약간 신축 이런 게 없었어요. 없었어. 아예 작은 10몇 평 뭐 이런 거 있거나 아니면 낡은 대형 면적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얘는 일단 좀 1차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 같다. 서론이 길었는데 한번 화장실을 들어가 볼게요. 여기 욕조가 크게 있는데 이게 그 프리스탠딩 욕조라고 이제 요즘 좀 유행을 하는 그 욕조인데 이거를 사실 이렇게 샤워기랑 같이 놓으면 관리가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면 이런 데 관리를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좀 불편하더라도 예쁜 게 좋다. 그냥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이제 출입구가 되는 건데 들어오자마자 여기 신발장 공간이 이렇게 쫙 넓게 돼 있는 이런 이제 구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복도나 뭐 주차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공룡공원에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한강뷰가 예뻐가지고 그냥 PD님이랑 즉흥적으로 그냥 여기서부터 찍어보자 한 거고 중소형 하이엔드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층별로 뭐 쓰레기 버리는 시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루프탑도 있고 지하 1, 2층에 입주민 어메니티 공간 같은 것들이 좀 잘 돼 있는 편이어서 루프탑에 올라가서 루프탑 먼저 보고 지하 1, 2층에 있는 커뮤니티 같은 것들도 완성은 안 되는데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고 주차장을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그 층별로 이제 쓰레기 버리고 그런 데가 있는 게 유틸리티 룸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게 또 사실 이제 고급 주거 단지에만 있다는 이제 그런 느낌인데 근데 요즘은 물론 이제 아파트도 많이 좀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돼가지고 이런 거 많아졌는데 사실 여기가 지금 주력 면적은 20평대거든요. 뭐 24평, 23평 이런 거. 근데 그런 면적의 소형 주거시설에서 이런 건 이제 흔치 않아요, 사실은. 층별로 있다는 거는 오히려 1인 가구 이런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시설인 것 같다. 이런 게 보통의 광고 같은 데서는 많이 노출은 안 됐는데 실제로 사용하게 됐을 때 좀 그 도움이 많이 되고 좀 편리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루프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오늘이 좀 굉장히 정신이 없는 날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최근까지 조용했단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빠르면 12월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늦으면 뭐 한 3월 이럴 때쯤 해가지고 이제 그때까지가 시장이 약간 올라오는 이런 느낌일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게 바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11월 말부터 좀 달라요, 진짜로. 이 브라이트 한남이 사실 좀 늦었어요. 지금 여기가 입주한 지 2주나 됐어. 그래도 머리가 너무 복잡할 때 찍으면 좀 그거잖아요. 루프탑에 왔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그리고 꼭 참고를 해주면 좋을 내용이 뭐냐면 공용 공간을 이제 찍으러 다니면은 이렇게 신규로 입주하는 단지에서 거의 열의 9은 관계자분들이 좀 찍지 말라 그래요. 완성되면 찍으라고. 제가 그냥 이 실수요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이제 박태양 TV 시청자 하이엔드 매니아분들을 위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루프탑도 나중에 좀 이제 더 예뻐지고 완료가 되면은 찍으셔라 이랬는데 제가 그러면 더더욱 찍어야겠다. 우리는 이제 이 단지 전체를 좀 리뷰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그리고 직접 오지 않으면 잘 보지 못했을 만한 거 위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여기서 또 뭐 그지같네 뭐하네 이렇게 하면은 점점 이제 그런 거를 찍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러면은 굳이 불편하게 임장을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불편함이 생기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프탑이 뭐 지금 뭘 특별하게 뭘 꾸며놓거나 여기에서 이제 앉아서 쉴 수 있거나 이제 그런 공간은 아직은 이제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찾아서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
이게 지금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강아지 뭐 그런 건가? 이거를 닫고 이제 들어가서 따로 이렇게 각자만의 모임을 하는 이런 컨셉이지 않을까 싶은데 들어가 볼게요 지금. 맞네. 여기에 이제 테이블 같은 걸 나중에 꾸밀 계획이겠죠 아마. 문을 닫고 각자 이렇게 파티를 즐겨라 이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컨셉의 그 공간이 있고 더 작고요 여기는. 여기가 가장 넓네요. 가장 넓은 게 있네.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한 3, 4개가 아니라 여기 또 있고. 이게 지금 특별하게 그런 파티용으로 공간을 만들었다기보다 이 루프탑 정원을 공간을 구분해 놓은 느낌이네. 이거를 하나를 덩어리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루프탑을 통째로 빌리지 않는 이상 여러 팀이 동시에 쓰긴 어렵잖아요. 이 넓은 공간을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 세대수가 142세대나 되는데 그거를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한 7, 8개 조각으로 쪼개자. 그래서 한 번에 뭐 5팀, 6팀이 쓸 수 있는 그런 루프탑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지금 이 공간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다만 지금 꾸며져 있지 않고 입주 직후니까 그냥 한눈에 봤을 때 우아할 만한 게 없는 것 뿐인 거예요. 이거 조금만 지나고 자리 잡으면 여기 예쁠 거네. 우리가 분위기 좋다고 가는 공간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 민낯일 때 보면은 우아할 만한 데 없어. 클럽이나 이런 데도 막 밤에 조명 틀고 이러니까 멋있지, 낮에 그냥 심불 다 켜고 가면은 막 먼지 있고 안 예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건데 공간 자체로 되게 좋아요. 궁금하니까 한번 이렇게 돌아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난 이렇게 공간을 따로 빼놓은 건 줄 알았더니 그냥 구분을 해놓은 게 다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순환형으로 한 바퀴 돌 수 있는 구조네요. 잠깐만. 이게 지금 한남아이파크구나. 옆에 있는 건물인데, 한남아이파크 루프탑 봐도 사실상 저기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쓰지 말라고 누가 막아놓은 건 아닐 텐데 안 쓰고 이미 사장돼 있는 공간의 느낌이 들어요. 시래기 같은 거 막 나오다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누가 저기서 산책을 하거나 뭐 바람을 쐬거나 이러긴 어려운 상황이야.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컨셉을 만들어 놨으면은 좀 쓰임새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궁금해서 한번 올라가 보고 싶긴 한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볼게요. 이걸 보고 안 좋은 평을 했다고 안 찍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지금 굉장히 씁쓸해요. 지금 이게 공간 굉장히 지금 잘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 어설프게 정자 같은 거 놓고 이러면은 그냥 흡연장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여러 팀이 올 수가 없으니까. 대단히 돈을 들인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닌데 뭐 3명, 4명, 2명 와가지고 저기서 앉아서 수다 떨고 있고 이런 게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좋은 한강뷰까지 있는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진짜 고퀄리티 스카이라운지가 뭐 운영이 되려 그러면 당연히 뭐 비용이 투입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입주민들이 회의에서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거는 결국에 그냥 안 하게 될 수가 확률이 높아져요. 이건 시행사가 운영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무리하게 기획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대단히 돈을 들이거나 뭐 이렇게 운영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닌데 그것만으로 쓰임새가 올라가게 하면 그런 게 좋은 기획인 거지. 인천에 막 엄청나게 넓은 뭐 수영장이니 뭐니 뭐 코미디 같은 거 배우 이병헌 씨가 뭐 광고하고 이랬던 거 관리비 많이 나오니까 그냥 쓰지 말자 이래버리면은 그런 거야말로 진짜 낭비인 거고, 그러니까 무리한 기획인 거죠. 나중에 쓸 사람이나 운영될 거를 고려를 안 하고 이렇게 한 건. 그 엘리베이터가 어때인 거야?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세 대가 화물 엘리베이터. 화물 엘리베이터고? 리테일 쪽에 네. 엘리베이터 한 개 더 있어요. 그 주거 입주민은 2개 쓰는 거군요. 그다음에 출입구부터 한번 좀 보면은 제가 아까 들어왔다고 나 놀랐던 게 여기가 천장이 높아요. 3m예요. 그리고 이 복도가 한눈에 봐도 지금 넓잖아요. 지금. 포기하겠습니다. 넓어 보입니다. 여기가 지금 출입구로 나오자마자 바로인데 이쪽에 지금 한남대로 이제 방향이고요. 주차장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 주차장도 이따가 저희가 내려가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 이미 입주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 주차장 내려가는 통로를 지금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면서 내려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이제 폭 같은 거를. 여기가 드랍오프 존이에요. 드랍오프 존. 내려주고 가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 거지. 여기가 20평대 이런 오피스텔이 이제 주력 상품인 주거 단지인데 이건 원래 회장님들 내려다주고 이런 컨셉이잖아. 근데 어쨌든 이제 고급 주거 단지를 지향하는 거다 보니까 구색은 되게 갖췄어. 고급 주거 단지로서의 층마다 쓰레기 버리는 거 있고 여기 드라오프 존 있고. 입주를 한 지 한 2주 정도 된 단지이기 때문에 내려가진 못하는데 그냥 요 느낌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엄청나게 널찍널찍하고 무슨 뭐 나인원 한남이다 뭐 이런 느낌은 당연히 아니지만 이게 지금 소규모 하이엔드 단지들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포인트가 주차장이거든요. 여기도 물론 근데 100% 풀 주차장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 이제
여유 있는 그런 주차 대수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한, 거기다가 이제 스카이펜트 같은 그 공동주택 세대들은 자주식 주차 2대를 이제 보장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제 뭐가 중요한지 잘 알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살려준 그런 단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드랍오프 존이나 아까 그 층별로 쓰레기 버리는 이런 포인트 같은 것들이 사실 사용했을 때 더 편리하고 만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루프탑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이제 한남 아이파크라고 하는 기존에 이제 한남동에 있는 그 소형 주거단지가 있어요. 그 한남 아이파크 그 서쪽의 도로 쪽으로 있는 그쪽 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하고 2층이 이제 상가가 이제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예 커뮤니티는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n분의 1에서 내 가지고 완전히 다 운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뭔가 어려워요. 제 나이노 한남 같은 진짜 고급 단지나 막 200만 원, 300만 원 나와도 막 좋다 이러면서 쓰는 건데, 일반적인 단지에서 200만 원, 300만 원 관리비 내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분양을 안 하고 거기에 직접 임대를 맞춰서 생활하는데 편리한 게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단지 전체에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것 같고요. 여기 사업 주체가 사실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거의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런 정도의 그 디벨로퍼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선입견을 갖고 이제 볼까봐 얘기를 안 하기도 했고, 저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사실 저 루프탑도 그렇고 아까 저 드랍 오프존도 그렇고 마케팅적으로 써먹기 좋은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 실제로 입주민이 들어와서 살 때 사용하게 되고 편리성이 높아지고 좀 만족도가 올라갈 만한 포인트. 근데 대단한 걸 뭘 하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대단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운영 엄청 해야 되고 이러면서 그 성능이 나오는 거는 가성비가 좋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는 지금 이런 거는 별거 아닌데 뭐 드랍오프 좀 만들어 놓고 층별로 만들어놨는데 되게 고급 주거단지네. 원룸, 투룸 있는 오피스텔 단지에서 그런 게 어딨어요. 솔직히 없지. 진짜 고급 아파트나 가야 있는데, 지금 지하 1층이랑 지하 2층이 이제 커뮤니티 공간인데 아직 거기는 이제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 공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공간을 한번 보고 주차장을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공간이 있을지를 한번. 상당히 넓을 거거든요, 진짜. 지금 이제 한창 막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페인트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뭐가 이렇게 예쁘게 돼 있네? 근데 의외로 뭐가 지하 1층은 이렇게 공간이 넓진 않구나, 쓸만한 게. 여기를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다. 브라이튼 살롱. 그러니까 이 입주민 커뮤니티를 그냥 브라이튼 살롱이라고 그 이제 명명을 한 것 같거든요. 여기서 힌트를 얻었네요. 지하 1층, 2층 내부에서 계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게 있네요. 근데 저 위에를 컬처 라운지라고 해놨네. 그러니까 아까 그 초록색으로 돼 있던 거기가 뭐 특별한 기능을 하는 장소는 아닌 것 같고, 약간 예술적인 그런 그 차분한 느낌 뭐 이런 거를 지향하려고 만든 느낌인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이런 공간이 골프장 아니면 헬스장 뭐 이런 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사실 지금 지하 2층 전체를 커뮤니티로 쓰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저기 너머의 공간이 아니라 거울이구나 이게. 근데 예쁘다. 요즘은 단지 내 피트니스들이 너무 잘 해놔가지고 공간 꽤 넓은데 지금? 100에서 200 사이 이 정도 세대수 단지들이 약간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 나이노 한담이 341세대인데 세대수 많은 느낌 조금 나요. 제가 말하는 이제 100세대 때가 뭐가 있냐면 브라이튼 M40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포데스상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고급 빌라보다는 약간 더 좀 퍼블릭하고 당연히 이런 것도 운영할 수 있고. 야, 괜찮네 여기는. 지하 2층인 건데 뭔가 이렇게 답답하지 않구나. 이렇게 뚫려 있고 이래가지고 천장도 높고 여기 한 3m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좌측에. 이게 창고가 커뮤니티로서의 창고가 많네. 이렇게까지 지금 의도적으로 많은 거 보니까 개인 캐비넷 같은 걸 아마 만들어줄 것 같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창고라고 써 있는 거 지금 제가 눈으로 본 것만 3개거든요.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쓸데없는 거 안 하고 돈 많이 들고 막 이렇게 보여주기식 그런 게 없고 간결하게 한 느낌이 드는데, 저 창고는 물론 뭐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 다 잘하는 것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개인 창고, 뭐 공용 와인셀러 이런 거는 안 만드는 게 낫습니다. 주차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저희가 위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그 장면에서 내려와서, 이게 우리 상권 같은 데서 얘기할 때 이거를 좀 많이 중요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차 2대가 그냥 지나갈 수 있냐, 이거랑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거랑 그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1m, 2m 차이더라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2대가 지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사도는 제가 물론 슈퍼카 매니아는 아니지만
옆에서 간접 경험한 걸로 볼 때 이경사도는 지금 괜찮다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사실 그냥 첫 느낌 그냥 딱 얘기하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양호한 주차장인 거예요. 사실 대지 면적도 700평 가까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풀 자주식 주차는 아니지만 지하 3층부터 6층까지가 자주식으로 돼 있고 지하 7층부터 8층까지 이제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단지라고 보면 됩니다. 주차를 딱 정리를 해보면 이게 총 142세대인데 총 주차 대수가 240대이고 그 중에 자주식 주차가 131대예요. 나머지가 이제 기계식 주차로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브라이튼 한남이라고 하는 한남동의 이제 중소형 하이엔드 단지, 근데 같은 중소형이라고 해도 10평대가 메인인 단지랑은 좀 다른 20평대, 30평대가 이제 주력이고, 이 단지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20평대 오피스텔, 그러니까 실면적 20평대 오피스텔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거는 공동주택 중에서 좀 한강뷰가 잘 나오는 실면적 43평짜리를 보여드렸는데, 공동주택 중에서 주력은 30평대라고 보면 돼요. 뭐 38평 이 정도, 오피스텔은 뭐 24평 이 정도를 주력이라고 보면 되는 브라이튼 한남이라고 하는 입주 2주 정도 된 단지를 한번 보여드려 봤고, 최근에 뭐 포도 더블랙 보여드리고 보타니크 노년 보여드리고 뭐 루카 831 보여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 정도가 이제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가 피크다 했던 것들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거의 다 보여드렸다고 보면 되고, 내년 1분기에 물론 그 르니드 서초라고 하는 그 양재역에 있는 게 있긴 있는데, 걔는 강남이고 얘는 한남동이긴 하지만 섹터가 이렇게 좀 중심지끼리 묶이고, 양재역은 약간 먼 느낌이라서 완전히 요 수요랑 겹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크게 보면은 르니드까지 해서 입주량 피크다 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42개가 뭐가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 강남에서 최근에 입주했던 것들은 뭐 40세대, 50세대 뭐 이랬던 건데, 루카 831이 뭐 337세대, 얘가 지금 142세대 이렇게 입주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단지 보통 8개,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에 다른 단지 2개 이런 정도가 한 번에 입주하는 꼴이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고 소규모의 주거시설들이라서 이 정도 공급량도 갑자기 확확 나오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아니 저렇게 도로변에 있는데 뭐가 프라이빗하냐 뭐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다실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대단지에 뭐 몇천 세대 모여 사는 이런 거 대비, 이런 소규모 뭐 백몇십 세대 또는 뭐 고급 빌라 같은 거 뭐 20몇 세대, 상대적으로 프라이빗하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0세대 대단지 이건 완전 퍼블릭 영역인 거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런 거 완전 퍼블릭 영역인 거고, 그런 의미에서 프라이빗하다고 말씀드리는 점, 요쯤에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다음에 또 뭐 르니드 서초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다녔던 단지들의 다른 평형이라든지 아니면 브라이튼 한남에 뭐 다른 소식이 있거나 그러면 또 와가지고 또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한번 담아서 보여드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오피스 세대를 보여드린다든지, 그런 기회를 삼아서 또 그 야외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또 라방을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